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디자인 패턴 중에서 전략 패턴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를 하자면 객체의 전략을 정의하는 알고리즘을 외부에서 선택하고 주입하여 유연성과 확장성을 높이는 설계 방식입니다. 전략을 캡슐화하여 런타임에 동적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패턴.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지만 이렇게 글로만 보면 이해가 어렵기 때문에 한번 실제로 유니티에서 저는 언제 사용하는지 사용 이유를 한번 실제로 보고 이해를 해보시죠. 모든 게임에는 이런 UI가 있습니다. 예시로 제가 한 3개를 만들어 봤거든요. 이런 경험치를 획득하는 UI랑 게임을 종료하는 UI, 그리고 게임을 저장하는 UI, 이렇게 3개를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UI를 각각 만들면 제작하기 편하고 기능 구현도 어렵지 않아서 많이들 이렇게 각각 UI를 만들고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간단한 UI들도 이렇게 각각 만들다 보면 나중에 UI가 엄청 많아질 수 있거든요. 이럴 때 공용으로 UI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무슨 말인가 하면 지금 얘네 셋을 잘 보시면 일단 가운데 텍스트만 각 UI별로 바꾸면 될 것 같고요. 보면 여기 버튼, 얘네들은 버튼 색깔만 다르죠. 그리고 여기 내부 텍스트, 그리고 리워드는 여기 있는 버튼이 하나가 없네요. 그렇죠? 한쪽 버튼이 없는 이런 식으로 그런 것만 바꾸면 하나의 UI를 가지고 공용으로 UI를 사용할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각각 있던 UI들을 그냥 이런 식으로 커먼 UI라고 하나로만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렇게 공용 UI를 하나를 만들면 코드를 구현해 봐야겠죠. 코드를 한번 구현해 보죠. 공용으로 써야 되니까 각각이 어떤 UI인지 알아야 되니까 그 구분할 인원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 show 메소드는 해당 만든 인원 타입에 따라서 이제 각각 UI를 열어줄 거예요. reset UI 요거는 기존에 열어졌던 UI들을 촉 UI 주는 메서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놈 타입이 save면 save listener 함수를 호출해 주겠죠. 그래서 보면 버튼 텍스트를 저장으로 바꿔주고 스프라이트 바꿔주고 왼쪽 오른쪽 바꿔주고 게임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텍스트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버튼 텍스트를 종류로 바꾸고 그리고 이제 스프라이트도 바꿔줄 테고 게임을 종료하시겠습니까? 라고 텍스트도 바꿔주고 그 다음에 기능 구현은 따로 하지 않을게요. 이런 식으로 마찬가지로 리워드도 버튼 텍스트 확인으로 바꿔주고 얘는 버튼이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하나 버튼 끄고 여기 텍스트도 경험치로 했겠습니다 라고 바꿔주고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공용으로 하나의 UI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얘네들을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여기 버튼을 만들어 놨어요. 저장 종료해서 이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아까 그 커먼 UI 요거죠. 커먼 UI에 show를 호출해 줄 거예요. 근데 UI 타입이 save인 그러면 에서 아까 우리가 구현했던 여기가 이런 식으로 호출이 되겠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종료 쪽은 종료 버튼 누르면 요 콰이 버튼 요거를 연결해 줄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버튼 누르면 show 하는데 요번엔 그러면 세이브가 아니고 요번엔 요 quiet 리스너가 호출이 되겠죠. 여기서 이렇게 호출해 주니까요. 그리고 몬스터를 죽이면 경험치를 획득하는 UI가 떠야 되니까 몬스터를 죽이면 몬스터가 죽었을 때 UI를 띄울 건데 이번엔 리워드 UI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돼요. 그러면 플레이를 하면 어떻게 되냐. 지금 이게 우리가 쓰려고 하는 지금 공용 UI고요. 꺼놓고 누르면 이렇게 게임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좀 작나요? 게임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뜨고 종료 누르면 게임을 종료하시겠습니까? 뜨죠? 근데 좀 같이 볼까요? 다시 보시죠. 누르면 게임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뜨죠? 요 커먼 UI가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종료를 눌러도 요 커먼 UI가 활성화되고 게임을 종료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뜨죠. 그리고 얘를 죽이면 경험치를 획득했습니다. 이렇게 뜨죠. 그래서 실제로 게임 만들 땐 이런 식으로 공용 UI들을 많이 써요. 그래서 각각 하나하나 이런 식으로 만들기보단 하나의 공용 UI를 만들어서 간단한 것들은 돌려 쓰는 이런 방식으로 많이 만듭니다. 하지만 이 방식의 단점은 솔리드 원칙을 또 어기고 있죠. 단일 책임 원칙을 지키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뭔가가 책임이 엄청 많죠 지금. 그리고 뭐 개방 폐쇄 원칙도 지켜지지가 않을 거예요. 만약에 뭔가가 더 추가가 되면 여기 원본 코드를 또 수정을 해야 될 거예요. 일단 기능 구현은 잘 됐는데 그럼 요번에는 이 코드들을 전략 패턴을 이용해서 한번 바꿔볼게요. 이 앱스트랙트 추상 클래스를 하나를 만들어 줄 거예요. 이렇게 추상 클래스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추상 메서드도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아까 전에는 요 커먼 UI 이쪽이 코드가 되게 길었죠? 근데 이번에 만든 커먼 UI는 커먼 UI 클래스는 코드가 되게 간결해졌습니다. 아까랑 비교해보면 많이 차이가 나죠? 얘가 하는 역할은 간단해요. 이제 아까 전에 여기 있던 기능들을 다 캡슐한 다음에 외부에서 아까 방금 만든 그 추상 클래스, 그 추상 클래스를 주입받아서 실행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뭐 UI 리셋은 각각 넣어줄 수도 있지만 공용 얘가 여기서는 이거는 얘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이렇게 빼놨어요. 어찌되었건 방금 만든 그 UI 스트래티지 그 추상 클래스를 매개 변수로 받아서 실행해주는 그 역할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 개념도 요것도 그 의존성 주입 개념을 그걸 알고 계시면 이해하기 쉬우시겠죠? 알고 계신다고 가정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 전에 요 그 커먼 쪽에서 커먼 UI 쪽에서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기능들을 외부에서 구현할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구현해서 넣어주고 그 넣어준 것만 실행해 줄 겁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구현한 코드를 보죠. 이거 보면 사실 아까 전에 그 코드를 거의 그냥 복사 붙여넣기 해서 갖고 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UI 스트래티지 결국에는 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고 그 다음에 이 추상 클래스는 요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오버라이드로 구현을 해줘야 되죠. 구현을 해줬고 이렇게 구현해준 것 뿐이에요. 그리고 결국 얘를 사용하기 위해선 결국엔 여기에다가 의존성 주입 개념으로 넣어주면 얘는 실행만 하면 되겠죠. 만약에 세이브 버튼을 눌렀을 때 얘가 여기에만 들어가 있으면 주입을 해주면 실행만 하면 될 거예요. 세이브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요 종료 쪽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리고 요 리워드 그 리워드 UI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결국엔 아까 여기 있던 내용을 거의 여기로 갖고 와서 그냥 복붙해 놓고 따로 클래스를 만들어 놓은 것 뿐이죠. 그리고 요 추상 클래스를 상속받았다 그것 뿐인 거예요. 대신 이제 이렇게 달라졌으니까 그래서 버튼 쪽은 이런 식으로 해당 전략을 넣어주는 그럼 이제 이 버튼이 뭐 해당 전략을 지금 들고 있어야겠죠. 어찌되었건 외부에서 이런 식으로 넣어주는 세이브도 그렇고요. 종료하는 버튼 얘도 그렇고요. 요 애니미 쪽 애니미도 코드가 조금 달라졌죠. 해당 전략을 외부에서 UI에 넣어주는 물론 이제 막 굳이 따지자면 지금 구조가 막 좋은 구조는 아니에요. 아무튼 우리는 예시 코드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결국은 어찌됐건 외부에서 해당 전략을 주입해주면 주입해주고 실행을 하면 이제 그에 맞게 UI가 변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버튼 눌렀을 때 이렇게 잘 뜨고요. 종료 버튼 눌렀을 때도 이런 식으로 잘 뜨고, 저기 죽으면 이런 식으로, 그쵸? 잘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요 구조는 만약에 우리가 뭔가 코드를 그 공용 UI에 기능을 추가하더라도 여기는 거의 바뀔 일이 없겠죠. 얘는 그대로 두고 이 상태에서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서 이 UI 스트래티지, 요 전략, 이 UI 스트래티지만 상속을 받아서 그 다음에 구현을 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이렇게 주입해서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쓸 수 있겠죠. 결국에는 이 원본 코드는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 보수가 좋고,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기 위해선 기존 코드, 그러니까 지금 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한다고 해서 얘네한테 영향이 있지 않겠죠. 세이브하거나 콰이트하거나 리워드 쪽에 영향이 전혀 없을 거예요. 오로지 UI 스트래티지 얘를 상속받아서 기능만 구현하면 끝입니다. 여기는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엔 요 커먼 UI도 이 UI 스트래티지라는 앱스트랙트, 요 추상체를 지금 의존하고 있고요. 우리가 직접적으로 구현한 그 UI들은 이 UI 스트레이지라는 추상체를 상속을 받았죠. 각각 상속을 받아서 각각의 기능들을 구현해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매개체로 해서 얘는 여기에 뭐가 들어올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실행을 하는 것 뿐이고, 얘네들이 각각 자기가 필요할 때 이게 의존성 주입 개념처럼 넣어주면 되는 것 뿐이에요. 이게 전략 패턴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하신 점이, 그럼 역시 그 의존성 주입하고 그 전략 패턴하고 동일하냐 라고 물어보시면, 의존성 주입의 개념은 외부에서 코드를 이런 식으로 유연하게 사용하는 이런 방식 자체를 의존성 주입이라고 하고, 전략 패턴은 각각의 전략들을 캡슐화해서 동적으로 변경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게 전략 패턴이에요. 그러니까 개념이 살짝 다르기는 하죠.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전략 패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런 전략 패턴을 이용하면 공용 UI 제작이 상당히 쉬워집니다. 그걸 알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